오늘은 제국대학교 학생 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대일본 제국에는 9개의 제국대학이 있고요. 그중 가장 마지막에 설립된 나고야 대학교 공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타카 키요사케 상입니다. 네. 그래서 타카상은 이제 국적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뭐 내지인이신지 조선인이신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한국인입니다. 군대도 갔다 왔는데요. 병역 의무를 다 하셨고, 근데 이게 어떤 연유로 인해 그렇게 일본 대학교를 가게 되신 건가요? 어떤 식으로 입학을 하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한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일 공동 이공계 학부 유학이라고 한국과 일본에서 절반씩 돈을 대가지고 유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네. 저는 거기에서 이제 그 시험을 쳐서 그 시험 성적대로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시험은 무슨 과목을 보나요? 수능이랑 비슷한 건가? 아니면은 뭐 다른 게 있나요? 과목은 이제 수학, 물리, 화학, 영어 이렇게 네 과목을 보는데 문제 출제 자체는 이게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네네. 조금 다릅니다. 특히 화학이 범위가 한국이랑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한국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이제 유기화학이라든가 네네. 무기화학 같은 부분도 다루고 또 이제 물리가 그나마 비슷한 것 같네요. 한국이랑은 물리 2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은 수학이지만은 범위가 조금 달라서 복소수가 들어간다든가 하는 차이가 네네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는 그 우리나라 이제 수능 영어보다는 조금 토익에 가까운 그런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리고 타카상이 보셨을 때 그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것과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거쳐서 일본 대학에 입학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대학을 바라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데나 그냥 가려고 한다면은 일본으로 가는 게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고 한다면 한국 기준으로도 공부를 조금 잘 해야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타카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나고야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학으로 치면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나요? 입학 난이도만 봤을 때 다른 건 제외하고. 네. 글쎄요, 스카이에서 서성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 입학을 할 때 일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54만 엔 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54만 엔. 예, 싸죠 상당히. 근데 그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일본 저기 내지인의 등록금도 그 정도인가요? 원래 거기 현지인들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고야 대학교가 제국대학교 그 국립대학교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네, 국립대라서 아무래도 싸죠. 국립대는 대체로 이 정도 선에서 통일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사립대는 자기네 맘대로 받는다. 맘대로라는 게 어느 정도죠, 그게? 네, 와세다나 게이오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한 70, 80 하는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70, 80만 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네요. 한 20만 지금 엔 정도. 연세 로스쿨은 한 학기에 900만 원을 받아 먹는데 아니 로스쿨 법학 전문 대학원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MBA는 1년에 4학기인데 한 학기에 1,000만 원씩 받아먹죠. 그러니까 좀 얘기가 다른 것 같고. 그러면 학비 같은 경우에는 뭐 학자금 대출 이런 건 잘 돼 있나요? 장학금 제도라든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보통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하나요? 일단 한국 장학재단 같은 그런 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요. 네네. 그래도 학비 대출 자체는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카상은 안 받으셨나요? 저는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었죠. 왜죠? 나라에서 다 줬는데요. 그 프로그램으로 전액 지원을 네, 애초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 자체가 안 날라와서 사실 아. 저도 정확히 얼마 내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은 펀딩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한일 양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일 양국에서 반반씩 하고. 네네. 그래서 일단 입학했고 등록금도 받았고 그리고 수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언어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일본 대학이다 보니까 일본어를 써야 될 텐데 근데 아무래도 외국 학생이라 보니까 영어 강의를 주로 듣지 않나요? 저는 이제 일본 학생들이랑 다 똑같은 수업을 들었습니다. 일본어로 진행되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선발하다 보니까 네. 일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게 되기 때문에 네네. 그 1년 동안 어학 코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6개월은 경희대 국제교육원에서 일본어 교육을 받고 나머지 6개월은 배치된 대학에 가서 일본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희대에서 한 3월부터
9월 정도까지 일본어를 배웠는데 네. 그때 시간표가 9시부터 4시까지 하루 종일 일본어만 주 네. 5일 해가지고 약간 고등학교보다 빡세다 그런 아. 소리를 했습니다. 타카상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일본어를 딱히 배우진 않으셨나요? 저는 그냥 취미로 해서 그 당시에는 N2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N2 정도면은 위에서 몇 번째죠? N1이 첫 번째고 N2는 두 번째인데 이야. 근데 N1이라고 해도 사실 일본 가서 수업을 듣기에는 약간 아, 대학 수업을 힘들다. 듣기에는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언어 교육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면 그러면은 이제 일본 대학에 수업을 듣는데 딱히 지장은 없나요? 지장이 많았죠. 다행히 네. 근데 저는 공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수시를 보면서 이해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2, 3학년 때부터는 그래도 수업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러고 수업은 조금 되게 정해진 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네네. 오히려 친구들과 얘기하는 게 더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뭐 난이도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학부를 나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은 그리고 타카상이 봤을 때 수업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가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려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현지인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언어의 장벽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인데, 근데 중등 교육 과정을 한국에서 마쳤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점은 어떤 식으로 이게 산정이 되나요? 저희 학교는 4.3 네. 만점이었는데 네. 4.3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었습니다. 이제 A, B, C가 있고 그리고 S가 있었습니다. S가 4.3. 아, S가 A 플러스인 거죠? 예, 그런 느낌이죠. 네네네. A가 4, B가 3, C가 2. 이래갖고 한번 그냥 B를 받아버리면 학점이 조금 3으로 바로 이제 바로 3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죠. 타카상의 학점은 그곳에서 어느 정도 됐나요? 졸업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3.64였습니다. 오, 그래도 A가 더 많았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조금 낮았는데 네네. 복학을 하고 나서 코로나의 덕분을 코로나 수혜를 조금 받았다.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고야 대학생이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자기가 신청한 학점이 있을 건데, 그 얘기부터 먼저 해야겠는데, 학점을 뭐 강의를 뭐 신청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그쪽에 시간표를 짜주나요? 다 신청을 합니다. 그냥 자기 알아서 짤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시간표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네, 들어야 하는 과목 차라리 이럴 있으니까. 거면은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신청을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아, 그러면 이제 하루 일과 어느 정도 되나요? 언제부터 수업을 듣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끝나는지? 이제 여기는 그 시간표 개념이 좀 있었는데 네. 1, 2, 3, 4 교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교시가 8시 45분부터 10시 15분, 그런 2교시가 10시 반부터 12시, 네네네. 3교시가 1시부터 2시 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2교시 수업이면은 다 그 시간대에 들어가 있고 해서 점심시간에 네. 사람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 아, 이걸로 네네네.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먹는 음식은 뭐 어떻게 되나요? 점심 시간에 뭐 학식을 먹는지 아니면 뭐 주변에 뭐 대학가가 있어서 거기서 먹나요? 아니면 아무래도 학식을 제일 많이 먹었죠. 학교 네. 앞에도 음식점이 있긴 한데 네. 그 한국처럼 뭐가 많지가 않아서 네. 저 참 의문스러운데요. 네. 학교 앞에 가게를 내면은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왜 내지 않는 거지? 학교 앞에는 대체로 이제 중국 네. 음식점들이 많아서 학식 먹다 질리면은 음, 거기에 가고 거기 이제 라면이랑 그 볶음밥을 네. 세트로 해가지고 700엔 정도에 파는 게 있어서 그걸 네네. 좀 잘 먹었습니다. 아, 또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탄수화물로 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학식이 퀄리티는 어떤가요? 학식 퀄리티는 네. 연세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부를센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다. 연세대학교 부르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뭐 다 국적이 정체불명의 요리를 파는 그래서 학식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식당이죠. 근데 그런가요? 부르센보다 괜찮았다. 그렇죠. 처음에 갔을 때는 사실 제가 경희대에 다녔을 때는 학식 가격이 한 3,000원, 2,000원짜리도 있었고 한 4,000원짜리 학식 먹으면 좀 호화롭게 먹을 수 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네. 일본에 처음 갔을 땐 학식이 이제 550엔쯤 하니까 네네네. 아니 학교 식당이 왜 이리 비싸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만에 다시 한국을 돌아오고 나니까 가장 싼 학식도 5,500원인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게 일본이 그동안 물가의 변동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졌다. 그렇죠. 퀄리티가 괜찮아졌다. 근데 그 550엔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학식 메뉴는 보통 어떤 게 나오나요? 보통 이제 일본풍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아지 후라이라고 전갱이 튀김
고기 생강 볶음, 쇼가야키. 쇼가야키 네네. 좋죠. 네. 그런 것도 나오고 막 두부가 나올 때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일본 가정식 같은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550엔에 평범한 일본 그리고 뭐 가정식. 이제 돈가스나 우동, 라면을 파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총 네. 몇 군데 정도 있나요? 학식을 파는 데가? 학식 건물 자체는 한 3-4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주로 가던 데는 사실 한 곳밖에 없습니다. 공대 건물에서 제일 가까웠던 곳. 네. 그러니까 다르긴 한데 그냥 네.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식당으로 가나 메뉴가 똑같고. 그냥 가까운 데서. 네, 그래서 돈가스 덮밥 같은 것도 팔고. 그 학교 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되나요? 한국 대학이랑 비교해 보면 나고야 대학은 조금 큰 편이죠, 학교가. 어느 정도 되나요? 부지가 한국 대학이랑 비교해 봤을 때. 네. 일단 서울대보다는 무조건 작고.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연세대 그 메인 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백양로를 중심으로. 네. 그 기숙사 가는 쪽 제외하고 네네. 그 정도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통 이제 학교 안에 이제 역이 있는데 학교 안에 여기 있어요. 네, 나고야 한양대처럼. 대학역이 네. 있는데 한양대보다 더 좋죠. 왜냐면 이제 학교 한복판에 있거든요. 이제 나고야 대학교의 대학 생활은 어떤가? 나고야 대학생들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나? 일단 일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부 활동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냥 한국 대학교 동아리와 차이점이 있나요? 사실 여기 와서 좀 놀랬던 거는 무슨 동아리니 학회니 하는 거에 면접을 본다는 거에 일단 놀랐고 그거를 왜 면접을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면접을 보는 동아리나 학회가 따로 있죠. 보통 공연을 하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는 경우가 그 지원자가 있고, 많아서 면접을 보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공연을 하는데 이제 기타를 구하려 그러면 기타가 한 50명 지원하거든요. 근데 큰 동아리면 그러니까 2명만 필요한데 50명 지원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역할이 이제 갈려지니까. 무슨 네. 법학회나 그런 거는 이제 스펙을 쌓으려는 애들이 많이 와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학회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면접을 보는 것 같고. 근데 뭐 일본은 많이 다른가요? 그쵸. 저는 최소한 일단 면접 보는 동아리는 잘 못 본 것 같고 네. 보통 그 취미 생활이라든가 그런 네. 쪽에 동아리가 많죠. 학교 이제 학회 같은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취미 생활이라는 게 뭐 어떤 종류가 있나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웬만한 스포츠들은 그래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라크로스라고 뭔가 일본에서만 유명한 뭐 잠자리치 같은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걸로 이제 네. 공을 받는 그런 식으로. 그런 스포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OT하고 MT가 또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한국 대학교에서는. 일본 대학교는 뭐 그런 비슷한 게 있나요? MT 같은 거는 따로 없고 OT는 학기 초에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술이나 진창 마시고 뭐 그런 행사인데. 그런 건 없고 네. 그냥 진짜 학교 설명. 뭐 술 안 마셔요? 술은 일본은 그 만 20세라서 아. 평범하게 들어갔으면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생일이 지나야 마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후배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예, 한국처럼 그 과 생활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동아리 기반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라고 해도 그냥 동아리 선후배라서 친한 선배랑은 잘 놀지만 그리고 또 족보가 그렇게 많이 돌지도 않고요. 또 대학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족보, 선배한테 족보 받는 게.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오히려 족보로 해서 바꾸지 않고 내는 그런 교수님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구할 수만 있으면 정말 최고죠. 네네. 예, 그래서 한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한국인 유학생들끼리 족보를 공유를 하나요? 그렇지만 별로 도움은 안 됐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겹치는 수업이 일단 없을 수도 있었고 그 사람들 내지인들끼리는 이제 족보를 공유하는 문화는 없다.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죠? 뭐 학점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점이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걔는 학벌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이제 학교에서 무슨 과외 활동을 많이 했는지 그런 걸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일본 취업에 있어서는. 네, 보통 어떤 동아리를 하는 게 좀 더 모범적이라고 평가를 받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체육계가 조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좋아하듯이 네네. 약간 그런 단체 생활을. 단체 생활을 경험해본 네네. 그런 사람을 회사에서 좋아하지 않나. 타카상은 뭐 하셨나요? 저는 로켓 동아리를 했었는데 로켓 동아리랑 등산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그 과가 그거셨다 보니까 저는 근데 로켓이 좋아서 로켓 동아리에서 그 로켓 만들고 쏘고 막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그 나고야 대학생들이 취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한국 대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4학년 때부터 일반 기업에 취준을 하기 시작해서 웬만한 4학년 1년 동안 결정이 나죠.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입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일본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이게 일단 대학원을 가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데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학부는 그러니까 공대는 대학원을 되게 많이 진학했습니다. 한 80% 이상 대학원을 간다고 보면 되는데 보통 공대생들의 일반적인 테크트리는 4학년 때 연구실을 들어갑니다. 네. 연구실에 들어가서 졸업 연구를 하고 보통 자교 대학원에 많이 진학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동경대라든지 동경공업대라든지 더 좋은 학교로 대학원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보통은 근데 이제 자교 그것도 이제 자기가 4학년 때 했던 연구실을 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면은 보통 대학원 1학년 말쯤부터 취준을 시작하는데 3월, 4월 돼가지고 이제 2학년 시작할 때가 되면은 거의 취업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 이미 내정을 받는 시스템이죠. 그러면은 대학 4년을 다니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대학원이 이제 석사가 몇 년이죠? 석사 2년이죠. 석사가 2년이니까 이제 2년차 들어가면 그때쯤부터 이미 취업이 결정이 이미 다 돼 있는 상태다. 그렇죠. 1년차 이제 2학기 때부터 열심히 취준을 많이 해서 제 동기 같은 경우들도 아마 취준이 지금쯤 결정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아직은 하고 있겠네요. 그렇다면 대학원 안 가고 학부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3학년 때부터 네. 취준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3학년 말이나 4학년 이제 초쯤 되면은 이미 취업처가 결정이 돼 있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학부 취준을 일단 시간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그 4학년 중반까지도 취준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문과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재미라는 걸 합니다. 재미가 이제 세미나. 세미나. 네. 근데 그걸 이제 독일어 발음 재미나루. 재미나. 네. 아무튼 그거를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다가 취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문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원에 안 가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네. 3학년 때부터 이미 취업을 해서 4학년 시작할 때쯤 되면 취업이 결정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확정을 못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조금 곤란해지겠죠. 아무래도 취업이 잘 되는 시즌과 그렇지 않은 시즌이 있고 네네. 당연히 이제 그 시즌이 가장 취업이 잘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에서도 아니 쟤는 왜 저때 취업을 못했지? 라는 생각이 사실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근데 취업만 되면 사실 마지막 학년은 그냥 졸업 요건만 채우고 놀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편하다. 보통은 이제 어떤 기업을 주로 가나요? 물론 전공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타카상이 전공하신 그 국제우주항공물리기계공학부였나요? 네. 로켓 쏘는 과?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업을 주로 가나요? 저희 과에서는 아무래도 중공업이나 자동차 업계를 많이 갔는데요. 도요타가 아무래도 가장 좋고 네네.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네네. 가와사키 중공, IHI 네. 아니면 이제 덴소 같은 부품 회사 같은 데도 많이 가고요. 네네. 역시 제국대라 그런지 기업 이름들도 어디서 다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거네요.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들이네요, 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봤을 때 일본 대학이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뭘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일본 대학의 장점. 네, 한국 대학에 비교해서 가지는 메리트라든가 이런 거. 물론 일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초 분야에서 좀 튼튼한 네. 배경을 갖고 있고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학부 때부터 이제 무조건 연구 생활을 하는 게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데서 일하면서 또 일본 애들이 또 철저하지 않습니까? 또 살다 제이죠. 보면 참 답답한 측면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꼼꼼함을 배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네. 또 일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일본과는 이제 여러 가지 얽힌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타카상이 후배가 일본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말을 해주실 건가요? 일단 문과면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왜요? 뭐 차이점이 큰가요, 그게? 일단 이미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네네. 문과 유학하는 경우에 소위 말하는 이제 도피 유학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공계는 다르다. 이공계는 그래도 좀 갈 만한 이유가 없진 않죠. 일본 가는 것 자체는 저는 괜찮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4년은 좀 긴 것 같고 네. 한 1년 정도 교환 학생으로 가면 딱 좋지 않을까. 뭐 4년은 뭐 어떤 점에서 길다고 느끼시나요? 일단 지루하다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한국 사람이 일본을 가면은 정말 네. 답답합니다.
모든 게 그냥 행정 처리라든가 학교 생활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 일본이 그러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같은 이제 한자 문화권이고 그런 적응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1년 정도 있다 보면은 웬만큼 이제 익숙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네. 조금 같은 거에 반복이 아닐까. 근데 뭐 행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부분 때문에 답답하다고 느끼신다는 거거든. 종이를 많이 쓴다고 듣긴 했고 처리 속도 좀 느리다고 듣긴 했는데 처리 속도가 정말 느립니다. 어느 정도? 처음에 이제 저는 사실 전입 신고를 할 때 구청에 가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네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저는 효화구에 살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구 밑에 여러 가지 초가 있습니다. 가부키초 뭐 이런. 네. 그렇죠. 뭐 타카미네 초라든가 네네. 뭐 카와나 마치 네네. 이런 주소가 있는데 그 갔더니 내가 이제 전입하는 주소 이름을 말하니까 그거를 이제 장부에서 갖고 와서 찾고 있는 게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장부라는 게 그 오프라인 그 종이 장부를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종이에 그 초에 무슨 주소에 무슨 건물이 있는지가 다 적혀 있는 그 대장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갖고 네. 와서 대조를 한다는 게 네네네. 조금 어이가 없었고요. 그러고 이제 그걸 원스톱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건지 네. 전입 신고를 한 다음에 연금 처리를 또 따로 해야 돼서 번호표를 2번씩 뽑게 만드는 연금 처리라는 게 뭐죠?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납부 유예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처리였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후배들한테 뭐 다시 한번 말해준다면 뭐 결국 뭐 후 너네 이런 거 하지 마라 아니면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 뭐 어떤 식으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한 번쯤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 진짜 한국에서 보기 힘든 그런 동아리가 많기 때문에 무슨 동아리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라크로스라든가 스킨스쿠버라든가 그런 좀 독특한 동아리를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제가 했던 로켓도 사실 한국에서는 찾기가 어렵죠. 서울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로켓을 불법적으로 쏘고 날린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국대학교 학생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한번 해줘.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